당신은 지금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커피를 마시며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은행에서요? 직장에서요?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해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역사로. 목적지는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입니다. 서기 70년경 로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영광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떻게 공중화장실의 오줌에 세금을 매겼는가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황당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권력, 현실주의, 인간의지에 그리고 책임있는 리더십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할 준비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기와 창의성, 그리고 한 통치자의 현실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이야기로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의 로마로 말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멀리 지중해 저편에서 부는 바람이 로마의 수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서기 69년 로마 제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권력 투쟁이 끝나갈 무렵 한 명의 장군이 최종 승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 올라 처음으로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영광과 권력?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위기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앞에 펼쳐진 장부는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쏟아 부어진 막대한 군비, 수십만의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곡물 배급비, 그리고 전임 황제들이 벌려놓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 이전 황제들은 로마의 국고를 거의 공중에 뿌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무관들이 그에게 보고합니다. 폐하, 국가 부채가 약 40억 세스테르스에 이르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침묵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행동하는 황제였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궁전을 떠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황제로서 처음 하는 일은 로마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시장을 보았고 장인들의 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의 공중화장실 포르티쿠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음침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공중화장실은 사실 사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길쭉한 공간에 수십 개의 좌변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용변을 보면서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상인들은 사업 거래를 논의하고 철학자들은 정치를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상류층과 하류층이 함께하는 평등한 공간이었죠. 베스파시아누스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매일 거기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배출되는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관리자가 대답합니다. 폐하, 대부분의 것들은 시내 밖으로 버려집니다만 오줌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네, 폐하. 가죽 공인들과 세탁꾼들이 매일 와서 가져갑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일에 사용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로마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던 순간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가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한 거리를 지나 지저분해 보이는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지로 가봐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죽 공인 마크우스가 그를 맞았습니다. 마크우스는 손이 거칠고 몸에는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은 총명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 폐하, 저는 가죽을 다룹니다. 동물의 가죽을 받아서 옷과 신발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단 말인가? 매우 그렇습니다, 폐하. 특히 동물의 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용하오? 마크우스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말하기 불편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모으는 오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마크우스가 설명합니다. 오줌에 포함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가죽 표면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 덕분에 털이 쉽게 제거되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세탁꾼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줌의 암모니아는 천의 때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깨달았습니다. 오줌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매일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생산되는 오줌은 바로 산업의 핵심 원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줌은 아무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궁전.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방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로마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가 들어왔습니다. 젊고 씩씩한 티투스는 아버지가 무엇인가 고민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베스파시아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는가, 티투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나의 새로운 정책이 비웃음받을 것을 알고 있는가? 티투스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신가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서서히 말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오줌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죽 공인들과 세탁꾼들이 오줌을 사용할 때도 세금을 거둘 것이다. 방이 적막해졌습니다. 티투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정녕 가능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런 것에 세금을 매긴다니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화였습니다. 티투스, 이 동전을 보아라. 네,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동전을 아들의 코에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에도 가져갔습니다. 이 동전에서 냄새가 나는가? 아니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확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돈은 그 출처를 가리지 않는다. 돈에는 냄새가 없다. 이 동전이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국가가 유지되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는 동전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이 동전이 나쁜 곳에서 나왔는가? 아니다. 이것은 근면한 일꾼들의 몸에서 나온 자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다. 모든 자원은 국가를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티투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해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동전은 콜로세움을 짓는데 사용될 것이다.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오줌 세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 순간 역사에 남을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난 오엘이 T- 돈에는 냄새가 없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오줌 세금은 로마 시내 각지에 선포되었습니다. 공중화 장실의 관리자들은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가죽 공인들과 세탁꾼들도 새로운 세금 목록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귀족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긴다니. 이것은 로마의 위엄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공중화 장실의 관리자 펠릭스가 보고합니다. 폐하,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인가? 매월 상당한 금액입니다. 로마 시내의 여러 공중화 장실과 산업시설들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수백만 세스테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건설 프로젝트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죽 공인들과 세탁꾼들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오줌이 필요했고 세금을 내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국고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새로운 세금 정책들을 도입했고 기존 세금을 개혁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재정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시작했던 콜로세움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건축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경쟁했고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콜로세움의 건축비 중 일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오줌 세금으로부터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명언난 오에리티은 로마의 역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남겨진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동전을 코에 갖다 대고 말했다. 돈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부터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오줌 세금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그것은 현실주의의 이야기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도덕적 불편함을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세금을 매길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필요하면 매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치자의 책임은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창의성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에 눈을 돌린 그의 통찰력은 현대의 경영학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모든 리더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공중화 장실의 오줌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국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는 비합리해 보이는 정책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모든 세금이 역사 속에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줌 세금도, 창문 세금도, 심지어 염소 수염 세금도. 이것들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용기, 그리고 현실적 판단력의 기록입니다. 난 OLE T-돈에는 냄새가 없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당화할 때, 정치가들이 불편한 정책을 설득할 때, 심지어 일반인들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명언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 담긴 철학적 진실입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공중화장실의 오줌에서 찾아낸 세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한 통치자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책임 있는 선택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동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난 OLE T-돈에는 냄새가 없다. 그 명언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이 리더가 되어야 할 때,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돈에는 냄새가 없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